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하이퍼랩 스타트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랩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하이퍼랩의 바인딩, 디자인 등의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하이퍼랩에 접속해서 이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연에서는 참석해주신 여러분도 직접 하이퍼랩에 접속하셔서 하나하나 같이 클릭해보시면 더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퍼랩이 AI 신약 개발이 도와주는 플랫폼이다 라는 것은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이퍼랩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지는 조금 모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퍼랩은 신약 개발 단계 중에서도 초기 드럭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 효율을 높여드리는 플랫폼입니다. 초기 유효물질을 탐색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의 아래 하늘색 글씨를 함께 보시면요. AI를 통한 유효물질 탐색이 가능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처리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이 물질들을 디자인 기능을 통해서 신규성 있는 다양한 구조들을 탐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구조 기반으로 약물 활성이 예측이 가능한 바인딩 기능을 지원하고요. ADMET 값까지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퍼랩은 쉽고 빠르고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구성이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워서 AI 연구가 처음인 의학화학자분들도 부담 없이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별도의 컴퓨터 설치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빠릅니다. 바인딩의 단위 계산 시에는 약 1분, 디자인 단위 계산 시에는 약 3분이 소요됩니다. 또한 스크리닝 기능은 최대 100만 개의 화합물 분자를 24시간 내에 초고속으로 탐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이퍼랩은 물리와 딥러닝을 융합한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이 논문과 실험을 통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신뢰하시면서 연구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퍼랩의 4가지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 바인딩, 디자인, ADMET, 스크리닝입니다. 먼저 하이퍼 바인딩은요. 분자와 단백질 간의 3차원 결합 구조를 분석하여 결합 에너지를 예측해드리는 기능입니다. 결합 에너지는 바인딩 스코어라는 값을 통해서 결합이 얼마나 안정한지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기능은 분자 구조에서 변경하고 싶은 프래그먼트를 선택하시면 그 자리에 대체 또는 추가 가능한 구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자인 계산 시마다 AI를 통해 총 50개의 분자 구조를 추천해드립니다. ADMET 기능은 말 그대로 인비트로 ADMET 예측 값을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 CYP, 솔루빌리티, 허그 등의 예측 값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리닝 기능은 대규모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가상으로 탐색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서 전처리를 진행했고요. 현재 총 5개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이퍼랩에서는 이 모든 기능을 복잡한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퍼랩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이퍼랩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링크를 타고 들어왔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하이퍼랩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상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측에 무료 체험하기를 선택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네, 로그인을 진행하면 이렇게 랩스페이스 OTP 인증이라는 란이 뜹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랩스페이스 리스트로 돌아가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랩스페이스는 하이퍼랩에서 지원하는 가상의 연구 공간입니다. 저희가 연구실에 들어갈 때 보안 키를 찍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이퍼랩 랩스페이스에도 OTP라는 보안 코드가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에는 최대 2개의 랩스페이스를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랩스페이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랩스페이스의 이름을 적어주신 후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 2팀이라고 제가 새롭게 만든 랩스페이스가 생성되었습니다. 클릭을 눌러보겠습니다. 랩스페이스에 최초로 접속하실 때에는 보안 코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보안 코드 등록은 핸드폰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구글 어덴티케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스텝들을 하나하나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는 아이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구글 어덴티케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운받아 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QR코드 스캔이라는 란이 뜹니다.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저희가 카메라 촬영하는 것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화면을 하이퍼랩의 QR코드에다 인식해 주시면 아까 만들었던 신약 2팀 랩스페이스 명에 맞는 6자리 보안 코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여기 스텝 3 OTP를 입력해 주세요에 입력해 주시면 보안 코드 등록이 완료됩니다. 기존에 한번 등록하셨던 랩스페이스에 진입하실 때에는 이렇게 랩스페이스 OTP 인증이라는 란이 뜨면서 다시 구글 어덴티케이터 어플리케이션을 켜시고 이 랩스페이스에 맞는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랩스페이스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랩스페이스에 들어왔습니다. 랩스페이스에서는 혼자 연구를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멤버들을 초대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좌측에 설정 멤버로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랩스페이스 이름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우측에 멤버 초대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초대를 원하시는 이메일 계정을 입력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대하기를 누르면 제가 방금 초대한 다른 계정이 랩스페이스의 멤버로 초대되었습니다. 이미 하이퍼랩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랩스페이스에 초대가 되고요. 아직 하이퍼랩에 가입하지 않은 멤버의 경우에는 이 이메일로 하이퍼랩 랩스페이스에 초대되었다라는 안내 메일이 갑니다. 해당 초대 메일을 통해서 하이퍼랩에 가입하시고 또 랩스페이스에도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목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랩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프로젝트 이름과 설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테스트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멤버를 초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랩스페이스에서 초대했던 멤버들 중에서 프로젝트에 함께할 멤버들을 초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는 랩스페이스 멤버 중에서 저희 팀의 현주님만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하기를 눌러주시면 현주님이 멤버로 들어왔고요.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방금 생성한 테스트 프로젝트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상단에 얼굴 아이콘이 2개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얼굴 아이콘이 제가 아까 현주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젝트 입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현주님을 프로젝트에 추가했지만 이 프로젝트 내에서도 혼자만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벤치입니다. 마이벤치에서는 연구를 수행하셔도 본인 계정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벤치 상단에 아이콘을 보면 아까처럼 얼굴 아이콘이 2개가 떠있죠? 이쪽에서 연구를 수행하시면 현주님과 저 프로젝트에 초대된 멤버들이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 프로젝트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좌측의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단백질 구조를 등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이퍼랩에서는 구조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먼저 단백질 구조를 등록해 주시고 이후에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백질 구조를 추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PDB ID를 입력해 주시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알파폴드 유니프로드 ID를 입력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파일 형식은 PDB 파일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이들 활용하시는 PDB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에서 PDB를 선택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PDB 아이디 몇 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하단의 3D 뷰와 PDB 아이디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D 뷰를 조금 더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휠을 통해서 확대, 축소, 그리고 좌측 마우스를 통해서 회전, 우측 마우스를 통해서 전체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리셉터란을 확인해보면 제가 원하는 이 리간드는 여기 빨간색 체인에만 지금 결합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체인들은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체인 CBD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인딩 사이트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리간드와 바인딩 사이트를 어떻게 지정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으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것이 리간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자동으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리간드가 특수하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우측 하단에 채널톡 문의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화를 누르시고 1대1 문의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눌러주시면 좌측에 제가 입력했던 EHYY PDB 아이디가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등록을 하셨을 때는 이렇게 인액티브 상태로 등록이 됩니다. 이 단백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시려면 액티브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신 후에 연구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몇 가지 PDB 아이디를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PDB 아이디를 입력하고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3D 뷰와 리셉터 바인딩 사이트란에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리간드가 체인에 잘 결합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하단에 리셉터와 바인딩 사이트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찾아보기를 눌러주시고 3D 뷰로 체인의 리간드가 잘 결합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단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EHYY PDB 아이디를 액티브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마이벤치나 프로젝트 벤치 어디에서나 진행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오늘 마이벤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분자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요. 상단에 분자 데이터란을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상단에 분자 데이터란을 활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려서 추가하기를 먼저 눌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캔버스에다가 직접 분자를 그려서 넣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링을 하나 가져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하시기 전에 등록 후 자동으로 계산이 수행됩니다 라는 체크를 선택해 주시면 추가를 하심과 동시에 하이퍼 바인딩과 하이퍼 ADMET 계산이 수행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일즈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분자 데이터 그려서 추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스마일즈 코드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스마일즈 코드 하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캔버스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캔버스를 활용해서 그리기를 추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등록 후 자동으로 계산이 수행됩니다 라는 체크 해제하고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추가는 됐지만 바인딩과 ADMET 계산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실행을 눌러주시면 바로 계산 실행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자를 직접 업로드하는 파일 업로드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파일 업로드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예시 파일들이 나옵니다. 이 예시 파일들을 참조하셔서 이 양식과 동일한 양식으로 파일을 만드신 후에 파일을 여기에다가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샘플 파일 중에 CSV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열에는 name, 두 번째 열에는 structure 라고 해서 스마일즈 코드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분자들을 여러 개 입력을 해주시고 한 번에 파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그 샘플 파일을 활용해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록 후 자동으로 계산이 수행되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파일 미리 보기를 보시면 name과 structure에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내용들, 파일의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분자가 추가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분자를 한 번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열 중에서 하이퍼 바인딩란을 보시면요. 이 바인딩 밑에 나오는 마이너스 숫자들이 제가 아까 기능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바인딩 스코어입니다. 이 바인딩 스코어의 마이너스 절대값이 높을수록 결합 안정도가 높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시려면 이 분자를 선택하시고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자의 이름, 스마일즈, 타겟이 무엇이었는지, 바인딩 스코어, 3D 뷰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창에서 아까 계산하셨던 ADMET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루빌리티나 CYP, 허브 값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시면 더 다양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보면요. 제가 아까 프로틴 스트럭처 안에서 등록했던 세 가지 PDB 아이디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실행을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액티브 해놨던 EHYY 뿐만 아니라 다른 PDB 아이디에 대해서도 바인딩 스코어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값을 보시고 이 중에서 가장 바인딩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더 수행해보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유사 분자 탐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탐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분자 탐색 기능은 간접적으로 특허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분자에 대해서 관련된 문헌수와 관련된 특허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 분자 탐색 기능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분자 구조는 비슷한데 관련 문헌수나 관련 특허수는 많지 않은 그런 분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마일즈를 복사하셔서 마이 벤치나 프로젝트 벤치에다가 그려서 추가하기, 스마일즈 입력, 이런 식으로 유사 분자 탐색에서 보셨던 분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이퍼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디자인은 한번 계산을 하실 때마다 3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다른 곳에는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어하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시작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어하기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원하시면 여기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리플레이스나 애드를 활용하셔서 디자인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리플레이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연이어서 붙어있는 프래그먼트들은 함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선택한 부분 전체에 대해서 리플레이스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애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분을 선택하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이 그러면 이 분자에서 어떤 부분을 리플레이스하고 어떤 부분을 애드를 하면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에 힌트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나가기를 눌러서 방금 그 분자를 선택하고 3D 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D 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3D 화면은 아까와 똑같이 아까 프로틴 스트럭처 라운과 똑같이 마우스 가운데 휠을 활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수 있고요. 우측 마우스로 회전, 우측 마우스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분자가 너무 멀리 있어서 보기 힘드니까요. 우측 리간드 디스플레이의 맨 위쪽 돋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보기 좋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 3D 뷰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바인딩 포켓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보시고요. 서피스 오퍼시티를 높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분자 구조 자체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회전을 하면서 보면 이쪽이 살짝 뚫려 있어서 이렇게 애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메틀기 반대편 쪽도 애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두고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분자 구조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 애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메트기 반대편을 선택해 주시고요. 실행을 눌러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실행을 해두었기 때문에 하이퍼 디자인 로그에서 이미 실행하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총 50개의 분자 구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인딩 스코어나 로그피, 몰큐 웨이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분자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자들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원하시는 분자를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분자 그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다시 하이퍼 디자인으로 리플레이스나 애드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리 구조로 분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게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눈에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마크 기능입니다. 원하시는 분자들만 선택을 하시고 북마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제가 북마크해 놓은 분자들만 구조되어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층도 형식뿐만 아니라 상단에서 테이블 형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계층도 보기로 들어가서 제가 연구를 수행했던 부분이 초기 분자와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분자를 선택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연구가 수행된 분자를 함께 선택하신 후 두 개의 분자를 한 번에 3D 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분자가 저희가 아까 함께 보았던 초기 분자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 두 개를 함께 보고 싶으니까요. 이 초기 분자의 눈 모양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 모양 옆에 작은 자물쇠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분자들을 클릭하더라도 이 자물쇠가 걸린 분자는 고정되어서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만든 분자가 초기 분자 구조를 상당히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좌측의 바인딩 포켓 디스플레이로 가셔서 서피스 오퍼시티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아까 추가를 하려고 했던 여기 뚫려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자 구조도 어느 정도 커지고 여기 뚫려 있는 부분들도 많이 채워져서 전체적으로 활성이 많이 높아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리간드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 실제로 바인딩 스코어가 초기 분자 구조에서는 마이너스 4.3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분자에서는 마이너스 12.3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 기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벤치나 프로젝트 벤치로 가셔서 좌측 상단에 하이퍼 스크리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재 5개의 전처리 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라이브러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을 진행하실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했던 프로틴 스트럭처 안에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 구조가 액티브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하이퍼 스크리닝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이퍼랩에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뷰에서 스크린샷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2D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시고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2D 다이어그램의 스크린샷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드 기능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엑셀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열을 서로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단에 필드를 클릭해 주시면 현재 보이는 필드 외에도 추가되지 않은 필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원하시는 값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프로틴 스트럭처에서 추가했던 여러 개 단백질에 대한 바인딩 스코어를 필드 기능을 통해서 추가를 하셔서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를 클릭하시고 필터 추가, 필드 추가 에서 항목을 선택하시고 필터에 맞는 분자들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분자량이나 로그피 등 필터를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분자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자들을 선택하시고요. 혹은 한 번에 전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CSV 또는 S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랩을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1:1 문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